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어제 하루 이 글로벌 증시에 아주 커다란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가 과연 정말 그렉시트나 디폴트를 선언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ECB 쪽에서 정책적인 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매듭 지어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이 악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구간에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과 실물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되밀리게 되거나 크게 풀려져 나갔던 유동성이 실물 경기 회복 쪽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거나 그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증시가 최근 급락하거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 맹목적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물 경기에 대해서 증시가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애널리스트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이 예측이 되고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이 예측이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러고 이 이론을 보고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코스피가 왜 약한 것인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현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에 쏠렸던 유동성 공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성장주의 어떤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프리뷰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실적 개선과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을 보자.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이나 음식료 쪽을 좀 보자라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모습은 좀 안정이 됐을까요?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외신들은 그리스의 상황을 너나 할 것 없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상황을 좀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은행권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이 그리스 증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식료품 사직이 여러 가지 좀 혼란이 빚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리스 이제 채무 상환 마지막 데드라인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아직 데드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디폴트를 선언하고 나섰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간밤에 또 뒷걸음질 쳤죠. 이런 흐름 마치 악순환처럼 오늘 다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격은 조금씩 좀 제한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하실 텐데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소 좀 오가면서 혼란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7% 상승입니다. 2061.88포인트, 2060선 부근의 흐름이고요. 사실 상승이기는 하지만 거의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이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맴돌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장 초반에 이 9시 구간대의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저점 보시면 9시 30분 구간에는 2050선 잠시 좀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2049.44포인트 오늘 저점입니다. 그리고 20분 정도도 안 돼서 또 2066포인트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1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1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은 얼마나 좀 출렁거림이 컸는지 아마 와닿으실 겁니다. 현재는 2060선 부근에서의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그리스와 관련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장의 희망이라면 희망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32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사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매수 권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였지만 매수로 이제 서서히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좀
우려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인데요. 450억 원의 현재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고요. 개인 쪽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전업종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좀 선전하는 몇몇 업종이 있는데요. 우선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볼게요.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이 의학 쪽입니다.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차익 실현도 이쪽에서 가장 빠르게 좀 나타납니다. 의학 쪽 1.41% 하락, 그리고 음식료,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서비스 순으로 밀려나는데요. 0.5% 안팎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하락 업종 설명드릴 때는 대체로 2에서 3%대 급락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제 대비로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업종도 보시죠.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업종. 우선 전기가스 2% 가깝게 오릅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시장 대비 선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전력의 이 상승 흐름이 업종 지수에도 큰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섬유유복 쪽은 제일모직의 상승 흐름이 반영되고 있고요. 통신건설, 은행 순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입니다. 전기가스, 통신주, 대표적인 유틸리티, 방어주들이죠. 오늘 업종 지수도 오른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시장이 좀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막으려는 시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 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좀 반등 혹은 바닥을 다져가면서 지수에 대한 사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좀 섞여 있는데요. 혼조지만은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플러스권 내에서요. 한국전력과 제일모직이 좀 탄력이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 SDS도 2% 정도 오릅니다. 뉴스가 있는 종목 보시면은 제일모직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쯤 됐으니까 IR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일모직 오늘 IR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물산과 관련된 이 합병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현재는 18만 원 근처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다소 좀 눈에 띕니다. 2.61%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군,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 공통점을 좀 묶어보니까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뿐인가 봅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이고요. 7월에 접어들면은 서서히 실적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의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종목군들 보시면은 딱 보시기에도 일제히 빨간불이죠. 롯데 시스템즈, 텔콘, 에스텍파마가 탄력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성신양회도 7%나 좀 급등합니다. 영백CM도 10% 가깝게 오르는데요. 이들 종목군은 하반기 혹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조정 혹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또 오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 통신주들 흐름 양호합니다. LGU 플러스 레포트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LGU 플러스입니다. 네, LGU 플러스가 1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하고 또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2분기에는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프리뷰, 2분기 수익 호전, 가입자 증가세 지속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수익은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또 2015년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시장이 LGU 플러스의 영업이익을 1,690억 원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LGU 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1,71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2% 상회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대리점 리베이트 규제로 2분기 내내 가입자 마케팅 경쟁이 완화돼서 과열 경쟁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고 순이익은 금융수지 개선과 법인세율 하락으로 53.8% 증가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속되는 시장 안정화 효과에 주목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봤고요. 또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번호 이동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특히 번호 이동 시장에서 점유율이 25%를 상회해 번호 이동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인한 이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분기가 신규 아이폰 출시와 같은 요인이 없어 번호 이동 시장이 더욱 안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300에서 400억 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네트증권의 리포트입니다. 7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7월은 LG유플러스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ARPU의 불확실성 제거를 들었는데요. ARPU는 가입자 한 명당 수익을 말합니다. LG유플러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ARPU 불확실성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제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LG유플러스의 연간 ARPU 성장률 전망치 함께 보시죠. 올해 들어서 ARPU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루어진 요금제 개편은 LG유플러스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바일 콘텐츠를 강화하고 또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 기준을 데이터 위주로 전환하면서 LTE 내에서의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LG유플러스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41% 오른 9,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씩 좀 진정을 찾아가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해 보입니다. 장 초반부터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 0.6% 하락입니다. 728.7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캔들 흐름을 보시면은요. 어제장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캔들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변동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장중에 20일 이동평균선 잠깐 좀 이탈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 부분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얼마나 출렁거렸는지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간 것은 물론이고요. 장중에 변동폭이 20포인트나 됩니다. 지금 출발 같은 경우는 730선 부근에서 출발이 됐고요. 장중 고점이 736포인트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구간에 714포인트 나타내면서 장중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낙폭을 서서히 좀 줄이면서 730선 부근까지 어느 정도 회복해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과는 수급도 좀 반대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의 출렁거림이 상당히 좀 강했다는 점,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와닿습니다. 외국인이 팔다가 9시 30분 구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늘렸다가 다시금 또 매도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수에 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죠. 일단 현재 상황 정리해 보시면은요. 기관의 매도가 좀 더 많습니다. 기관이 121억 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21억 원 기관 쪽에서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4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쪽에서만 26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 한때는 430억 원 정도 사들이다가 현재 매수폭은 약간은 좀 줄어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대체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현재 코스닥 쪽은 밀려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쭉 보시죠. 상승 종목 동서하고 파라다이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로엔이나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 넘어가 보시면은 셀트리온이나 메디톡스, CJ ENM, 바이로메드 나란히 1%대 조정이고 산성 LNS가 좀 낙폭이 깊습니다. 4% 조정받으면서 10만 원권에서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코스닥에서는 밀려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틈새 시장이 되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 초반부터 플러스권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유아용품 관련주 가운데서도 보령 메디앙스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8%대 상승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3% 정도 상승,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장 초반에 약했는데요. 현재는 양봉 캔들 만들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좀 유아용품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이 매기가 오늘은 유아용품 관련주로 다소 좀 몰리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체크해 보시죠. 250선대 초반인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251.95포인트,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장중 고점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쪽의 물량입니다. 800계약 정도 현재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는 650계약 정도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400계약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여시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